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대한변협신문의 표현의 자유가 한류 파워의 비결이란 제목의 흥미로운 칼럼이 올라와 소개하고, 일본 고노다로 전 장관이 올림픽 취소를 예상하게 하는 발언에 대한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아직도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목을 차지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한국 또한 독재 정권 하에서 수많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면서 영화 드라마 콘텐츠의 암흑기가 한동안 지속되었고, 그 자리를 미국과 일본의 막강한 영화, 드라마, 만화가 차지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코스비 가족 같은 미드 코미디를 보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평일 저녁 타임에는 일본 만화가 한국 안방극장을 차지했었고, 스크린은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장악을 했었죠. 한국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는 거의 모든 후진국 또는 중진국의 독재 정권들은 같은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에는 2002년부터 매년 국가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합니다. 2020년 4월 20일에 발표한 지수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 42위, 미국 45위, 일본 66위, 중국 177위, 북한 182로 우리는 아시아 1위입니다. 물론 우리의 순위가 한결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31위까지 올랐고, 박근혜 정권 때는 70위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문화산업은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한류의 인기 비결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꼽았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는 흐르는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문화산업을 국제사업으로 선정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어도 제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일본 문화산업이 뒷걸음치는 이유나 중국이 막대한 물량을 쏟아부어도 내수용으로 만들어진 속된 표현으로 국뽕 콘텐츠에 머무는 이유도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국가 환경에서 기인합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가파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표현의 자유는 1970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는 발칙한 상상력과 일탈을 허용합니다. BTS 노래가 세계를 휩쓸고 우리의 웹툰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도 따져보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라도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른바 성역 없이 비평과 컨텐츠의 소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는 문화 컨텐츠는 스토리가 자유롭습니다. 학자들이 문화산업을 스토리가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그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자양분을 먹고 창출된 스토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소프트 파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민주사회에서 배양된 상상력의 소산입니다. 컴퓨터 산업이든 인터넷 산업이든 문화 산업이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성장과 발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문화 산업에 복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 아닌 트로트 유행 등 복고 바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도 그 한 원인이겠지만,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타짜를 배제하고 의견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일부 세력이 우리 사회 속의 민주주의 태조도 한몫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새삼스럽지만 문화산업은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류 발전을 지속시키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은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15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에서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강요들이 올림픽 개최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고노 전 장관은 코로나 시국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백업 플랜은 조직위원회든 국제올림픽위원회든 모두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 정부로서는 올림픽, 패럴림픽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있을 것 같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자민당에서 성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건 고노뿐인 것 같아. 적어도 아베나 스가도 같은 인상은 주지 못했다. 정치에 실망한 국민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면 좋겠다. 개최하고 싶다면 감염 대책을 확실히 해서 각국의 선수가 안심하고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어. 정부가 왜 진지하게 감염 대책을 내놓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겨우 강요로부터 제대로 된 의견이 나왔네. 이런 상황까지 와서 누가 생각해도 무리한 올림픽 개최를 주장하는 정부, JOC, 도쿄시 등 개최 관계자의 꿍꿍이 속을 모르겠다. 강행으로 인한 일본 감염 폭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공포 그 자체일 뿐이다.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한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에 반하는 올림픽 따위는 질색이다. 역시 고노씨, 강요로서 발언하기 어려운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네. 내각도 이 발언으로 좀 더 위기감을 가지기 바란다. 개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이지만 위기감을 호소함으로써 지금보다 코로나 대책에 힘이 실리겠지? IOC는 사마란치 전 위원장의 긴 재임 기간 동안 크게 상업주의로 선회해 그 자신도 큰 부자가 되었고, 각국의 위원 중에도 이번 도쿄 유치로 뇌물 의혹에 있는 속물들이 많습니다. 이제 IOC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흥행만 생각한다는 편이 현실에 맞습니다. 일본에서 10월 가을 개최가 다른 국제 프로스포츠의 일정의 영향으로 무례해진 시점에서 장사근성이 보여 어차피 올림픽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에서도 속물들만 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의 개최 유치에 관해 당시 가장 놀란 것은 아베 전 수상의 후쿠시마의 영향은 수습된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수 문제, 토지 오염 문제가 불과 몇 년 후에 수습된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림픽은 일단 중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코로나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면 우선은 코로나의 감염을 수습시키는 것이 선결 조건. 감염의 대책은 정부가 하겠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유명 선수라도 이용해 감염 예방, 불필요한 외출 자제의 호소라든지 왜 하지 않는지. 아무리 개최하고 싶다고 해도 감염이 진정되지 않으면 무리야. 정부도 국제올림픽위원회도 하나가 되어 대책을 우선시해야죠. 그것조차 하지 않고 단지 개최를 몰아붙이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국민의 중지 또는 연기에 대한 지지가 80%인 것은 당연한 거야. 올림픽은 일본 국내 체육대회가 아니잖아. 아무리 스가 모리가 사기를 치려고 해도 아직 다른 나라 국가대표 선수도 정해진 것은 30% 정도뿐이야. 이대로라면 많은 나라에서 대표 선수조차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등 스포츠 강국이 불참을 결정한다면 올림픽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체육대회라도 할 건가? 뭐 극히 정상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나 관련된 정치가의 입장에서는 중지의 가능성을 완강히 부정하는 속내도 이해가 갑니다. 정세를 올바르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전하는 것도 정치가나 책임 있는 입장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자세니까요. 그렇지 못해서 큰일 난 게 제2차 세계대전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올림픽을 꼭 치를 수 있다,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전쟁 중 그 당시 군사정권 정치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정치인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의미겠죠. 위기관리를 엄밀히 해서 우선순위를 똑바로 결정해야지. 작년 연장 결정 때도 말했지만 중단이 타당하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올림픽을 꼭 치르겠다느니, 경제를 위해 올림픽이 필수적이다라느니 하는 논의는 무의미하다. 전염병 확대를 완벽하게 막지 않으면 경제도 올림픽도 없어. 전염병을 완전히 잡아야 올림픽 개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대로라면 올림픽을 접을 수밖에 없다. 또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와 올림픽은 세계적인 문제다. 만약 개최한다면 개최 장소는 도쿄시에 한정해 실시해 주세요. 다른 현에서 하고 싶다면 그 현을 포함해 올림픽 개최 2주 전부터 패럴림픽 종료 2주까지 완전히 셧다운해 주세요. 올림픽을 꼭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2주 전까지 도쿄시에 머물러 있어 주세요. 그리고 패럴림픽이 끝난 후 2주까지는 고향에 내려가지 마세요. 물론 모든 도로, 대중교통은 봉쇄, 도보 왕래도 금지. 이 정도 가능하면 마음대로 개최하세요. 자신만만하게 부정까지 저지르면서 올림픽을 가져간 일본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올림픽 개최 비용을 떠안고 뒤로 후퇴할 수도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한국, 중국, 대만에 내주면서 미래 산업의 파워를 모두 잃었습니다.
근근히 지금은 도요타 자동차 하나만이 세계의 왕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시대가 오면 그 왕자의 자리는 풍전등화의 자리가 되겠죠. 그러므로 일본 아베 정부 당시 고육지책으로 서유럽의 나라들처럼 관광산업을 미래산업의 지표로 삼았고 그 시발점이 도쿄올림픽 개최였지만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올림픽도 관광산업도 모두 물 건너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